안녕하세요. 저희 코드 포 코리아 번개 워크숍을 준비한 미대내 코드 포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바른 생활님 모시고 중일도 할 수 있는 LMM 한 마리 몰고 가세요를 가볍게 같이 맛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참석해 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신 바른 생활님께 바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 생활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박수 감사합니다. 일단 그 LLM 한 마리 몰고 가서 이걸 그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도 사실 LLM 쪽에 잠깐 뭐 참여를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부서는 LLM을 가지고 뭔가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개발한 LLM을 쓰기도 하지만 외부에 있는 LLM을 연동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술이 되게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되게 기술적으로 뎁스가 되게 깊은 그런 기술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아주 보편화된 기술처럼 돼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딘가 우리가 지금 막 되게 기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는 곳에서 쓰게 되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코드4 코리아에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할 때 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좀 이슈를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목에는 중일도 할 수 있는으로 했는데 저희 딸이 중1인데 시켜보려고 하니까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1은 조금 안 되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거 한 고등학생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일단 제가 요 발표를 준비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제 그 관련되는 일들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회사에서 만들던 시스템에서 그 자유대화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그 그 AI가 이야기를 할 때 그 톡식들, 저기 뭐 차별이라든가 혐오, 이런 게 되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들을 쉽게 릴리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저희가 이제 그 자유대화를 하게 된 주제가 이제 학습용 주제인데, 학습 주제에 대한 그 문맥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이제 교과서에 담겨야 될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라서 뭔가 AI가 전체적인 말을 되게 능숙하게 할 만한 그럴 필요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릴리즈하기 위해서는 그 챗봇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챗봇도 꽤 괜찮은 선택이었었어요. 그 도메인 지식이 되게 좁은 영역에서는 굳이 LLM을 안 쓰더라도 충분히 챗봇을 써도 괜찮겠다, 그렇게 좀 검토를 했었고, 근데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서비스를 릴리즈 하는데 AI 요즘 다 나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또 챗봇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좀 폼이 안 난다, 뭐 그런 커멘트도 많아서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LLM을 쓰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그때 이제 막 뜨고 있으니까 오픈 AI 기반으로 연동을 해서 저기 밑에 보면 오픈 AI 기반의 간단한 레그라고 되어 있는데, 레그가 뭐냐 하면은 그 LLM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스스로 막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레그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서를 주고 그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기술이거든요. 저게 장점이 뭐냐면은 그 문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할 때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최신의 문서를 가지고 요 문서 보고 대답을 해줘 하면은 최신성을 항상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규정이 바뀐다던가 할 때도 그 문서만 교체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레그 기반으로 그 LLM을 쓰는 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 그렇게 갔는데, 그 오픈 AI 기반으로 랭체인이라든가 스트림릿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일단 프레임워크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쉽게 구현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구현하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나가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의 디펜던스가 생기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레퍼런스 문서가 혹시라도 이제 그 함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 그런 문서일 수도 있다, 이런 그 이슈가 있어서 온프레미스로 하자, 온프레미스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슈가 또 갑자기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온프레미스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GPU 서버를 돌려야 될 이제 예산이 필요하고, 또 GPU를 어디 가서 얻어와야 되고,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이슈가 되게 커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온프레미스에 대한 그 니즈를 이제 그 니즈가 이제 되게 부각이 되었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오픈 AI 기반으로 뭔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개발 기간이 좀 늘어나고 이제 어려움이 좀 커지게 됐죠. 사실 오픈 AI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오픈 AI를 못 쓰는 경우에 이렇게 요런 니즈가 이제 똑같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온프레미스라고 앞에 달아놓은 이유가, 저희가 그
최근에 그 산업재해 같은 거 이슈를 같이 보다 보면 그런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함부로 이렇게 바깥으로 못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LLM이 그런 쪽에서 어떤 그 자료들이 외부로 함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곳에서 데이터 처리해야 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온프레미스 LLM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올 초였는데요. 그때 때마침 그 막 다양한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마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레그를 쉽게 해줄 수 있는 아까 저기 앞에 여기 보이면 랭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랭체인은 그 LLM을 어떻게 그 서비스를 구현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 프레임워크이고 여기 라마 인덱스는 그 랭체인을 기반으로 레그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이고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때마침 올라마라는 게 나왔습니다. 올라마가 뭐냐면은 얘는 그냥 그 PC에다가 그 뭐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그냥 LLM을 그냥 자기가 다운로드 받아서 서비스까지 다 하는 준비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반 개발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준비할 때는 요거가 드디어 이런 게 나왔구나 해서 했는데 뭐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거의 지금 구글 검색해 보시면 이게 뭐 아주 되게 보편적으로 이제 널리 쓰이는 기술이라서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올라마 기반으로 여러 가지 LLM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만들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것들이 지금 막 되게 보편화된 기술이 이미 벌써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문서를 쓸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는데 순식간에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까 우리 저희 그 시작하기 전에 그 라마 3.1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너무너무 지금 빠르게 막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뭔가 어떤 그 시빅 해킹을 하기 위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뭐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곳에서는 저희가 지금 LLM의 그런 파워를 충분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그걸 좀 해결하고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LLM 이거 기반으로 LLM을 이제 쭉 LLM에서 데이터 구축하는 쪽 일을 했었는데 예전에. 근데 그 LLM 기반으로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쪽은 이번에 처음 해보게 됐는데요. 이제 실제로 그 올라마 기반으로 만들어 보니까 코드가 몇 줄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44줄만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묻고 답하고를 할 수 있는 거라서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되게 쉽다. 그래서 그 우리 시빅 해커들이 뭔가 서비스를 만들 때 LLM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한번 질러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되게 쉬운 거니까 우리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질러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계속 교육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그 올라마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반려 LL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친숙하게 있고 개발을 통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시빅 해킹을 한다고 하면은 LLM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반려동물처럼 잘 데리고 가야 될 그런 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그 캐릭터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그 서비스가 되게 이렇게 좀 널리 퍼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아이콘이 귀엽고 이쁘고 이러면 사람들한테 호감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술을 딜리버리 할 때도 이렇게 좀 그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좀 네이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훨씬 그 기술이 잘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보고 되게 귀여워서 되게 호감을 가지고 좀 더 많이 알아보게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처음에 올라마가 나왔을 때는 리눅스랑 맥 기반이었는데 올해 3월인가 이제 윈도우가 지원이 되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나 맥을 안 쓰는 그 시빅 해커들 많죠. 그 디자인 백그라운드라던가 뭐 기획 백그라운드라던가 개발 조금 거리가 머신 분들, 윈도우를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제 올라마를 쓸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올라마도 그렇게 어려워할 만한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반려동물 키우듯이 되게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윈도우에 다음 신공을 쓰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거기서 저기 이제 인스톨 누르고 다음 그냥 누르면 지가 쭉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다 설치가 되면 화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올라마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클릭 히어 투 get started 이거 누르면은 이게 그 파워쉘 창이 이제 뜨게 되는데요. 이런 창이 뜨면은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이제 겁을 먹죠. 그런데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이렇게 쓰세요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올라마가 설치됐고 확인할 수 있다. 그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는 쓰는 화면은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마가 설치하기 쉽다. 그리고 LLM을 쓰기 쉽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파워쉘 창이 뜨고, 거기다가 여기 알려준 대로 올라마 띄우고 런 띄우고 라마3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기가 이제 쭉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요 문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올라마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부터 올라마를 실행시킬 거다. 이걸 런 하면 올라마인데 어떤 모델을 실행시키는 거다 하고 이제 명령을 주는 거고요. 마지막에 라마3라고 하는 건 그 모델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 라마3가 라마3 말고 뭐 미스트리라든가 공개된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 모델의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은 그 모델을 로컬 PC에 다운로드 받아서 그 LLM을 구동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마가 지원하는 모든 모델들은 다 요런 똑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뭘 잘해, 어떤 모델들은 뭘 잘해, 요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자기가 쓰려고 하는 분야에 적합한 모델을 여기 써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기 PC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라마3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라마3는 메타에서 오픈 소스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 뭐 구글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오픈 소스로 진행하고 계시지 않은데, 메타에서는 뭐 예전에 한번 우연인지 의도된 건지 모르겠지만 공개가 돼버리고 그다음부터 쪽이 되게 오픈 소스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오픈 소스로서의 그 강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뭐 성도 되게 뛰어나고 이렇게 좀 피드백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라마3가 막 나왔을 때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라마3 나왔어. 성능이 되게 좋아. 이렇게 했는데, 저 입장에서는 한글 기반의 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글은 그렇게 썩 잘하진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이렇게 빠르게 최신 서비스, 최신 LLM을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큰 장점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막 LLM에 깊이 있게 알 필요 없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에다가 LLM을 쉽게 갖다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면은 이렇게 올라마 런 라마3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 프롬프트가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꺽쇠가 3개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입력하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채팅을 하는 건데요. 지금 콘솔 창에서 제가 이제 너 누구니 하면 이제 자기는 이제 라마3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콘솔 창에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올라마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뭔가 서비스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올라마가 돌아가기는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고, 실제로는 요게 백그라운드에서 포트가 열려가지고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영상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 온프레미스 그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태에서 저 LLM이 과연 돌아가는가, 그게 제가 업무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게 이제 그게 안 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모델을, 제가 쓰려고 하는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그 상태에서 네트워크 선을 뽑고 한번 테스트 해본 건데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네트워크 지금 온라인 상태 그 표시가 보이시는데, 이게 이제 곧 오프라인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내가 질의했을 때 응답을 제대로 해주는지, 그걸 한번 영상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곧 이제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죠,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제 연결 안 되는 상태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마를 통해서 LLM을 구동을 시킵니다. 네, 라마3를 구동시켰고요. 라마3에다가 BTS가 어디 있어? 물어보니까 이렇게 막 쭉 대답을 합니다. 일단 요것만 보면은 LLM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온프레미스의 상태에서 지금 제 PC에서 로컬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올라마를 통해서 LLM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이제 확인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서비스 개발해서 쓰게 됐고요. 아까 그 새로 나온 모델 라마3가 처음 나왔을 때 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라마3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모델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미스트럴이라는 그 모델이 있는데, 그 프랑스인가 어디서 만든 건데, 요 모델이 한글도 꽤 잘 지원하면서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최신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서비스에 좀 더 적합한 모델을 선택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제가 쓰는 목적에서는 라마3보다는 최신은 아니지만 미스트럴이 더 적합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모델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그 목적에 가장 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뭐 약간 기본적으로는 뭐 한글을 잘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출력해주는 형식이 내가 가공을 추가로 안 해도 되는지 덜 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결과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콘솔 창에서 이제 뭔가 쓰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요 화면 보시면은 요거는 저희가 오픈 AI에서 그 챗 GPT가 이제 요런 인터페이스인데,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 깃허브에 가면 그 웹 UI, 올라마 웹 UI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 또 있거든요. 요거 설치하고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개발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은 저거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게 되게 큰 심리적인 허들이지 않습니까? 조금 배우면 되는데 사실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저게 되게 큰 허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개발을 전혀 몰라도 그 뭐든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직 멀었고, 그 노코드, 로코드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발을 좀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좀 이런 기술들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일단은 아직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코딩 공부 조금이라도 좀 해서 기본적인 거는 좀 해서 이게 이런 기술들을 충분히 잘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러려고 하면 저희 같은 그 시빅 해킹 하는 이런 그룹에서 개발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오늘 같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UI를 쓰는 것도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좀 더 쉬운 방법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도커를 쓰는 건데요.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웹 UI가 도커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를 써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도커를 가지고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그 실행시키면 바로 이제 브라우저에서 탁 뜨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개발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그 콘솔 창만 떠도 이제 막 저게 뭐야 하고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이렇게 듭니다. 근데 한 번만 배워보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으시고 내가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뭐 도커 같은 것들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도커가 사실 저도 요번에 하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도커로 제공된다 하면은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도커 같은 거 하나 배워놓으시면 아주 많은 기술들을 내가 쓸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 써보신 분들은 도커를 한번 꼭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웹 UI를 띄우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창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챗 GPT처럼 그 대화 히스토리 같은 것들도 왼쪽에 나오고, 대화해 나가는 거 오른쪽에 대화 목록, 그리고 뭐 메시지 입력 창이라든가 첨부 파일 등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냥 챗 GPT UI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로코드, 노코드 이런 것들도 지금 이 바닥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본 그 프레임워크 중에서 랭플로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그 제가 로컬에서 코드를 기업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냥 실행시키면, 빌드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웹 기반으로 뜨게 되면 여기서 뭐냐 하면은 그 여기 오는 이제 그 LLM 기반으로 이렇게 서빙하는 것들을 그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오브젝트 기반으로 그래프 형태로 만들고 있게 되는데, 요 화면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입력 창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팅으로 이제 입력을 받게 되고, 그거에 대한 프롬프트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LLM을 써보셨으면 프롬프트가 뭔지 잘 아실 텐데,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프롬프트는 대화하는 거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대화할 텐데 너는 어떤 역할이고 나는 어떤 역할이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 하고 이제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LLM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좋아. 난 지금부터 이런 역할을 할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딱 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이런 프롬프트를 가정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줘 하는 그래프를 지금 이제 만든 겁니다. 여기 그래프에 이쪽이 이제 그 LLM 자리가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제 오픈 AI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오픈 AI 대신에 요 블럭 자리에 올라마를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로컬에 올라마를 설치했다고 하면 여기에 올라마를 딱 오픈 AI 대신 올라마를 집어넣고 모델을 뭘 할 건지 딱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그 제가 그 올라마 기반으로 그 콘솔 창에서 썼던 그것들을 그대로 요 상태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플레이그라운드와 API, 뭐 쉐어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요. 플레이그라운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뭐 LLM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것들을 형태로 이제 많이 테스트하게 되는데 플레이그라운드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아까 웹 UI 그런 UI처럼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창은 그 산업재 그 PDF 파일 판례 있잖아요. 분석 보고서 그거를 하나 등록을 해놓고 그 첨부를 해놓고 요 문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을 해줘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요걸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산업재해 쪽 프로젝트에서 요걸 좀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좀 가능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게 됐고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형태로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용자가 많은 지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뭘 해줘, 뭘 해줘, 뭘 해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API가 필요한 거죠. 다행히 랭플로우가 API도 지원을 합니다. 물론 개발 안 해보신 분들은 API를 쓰는 것도 되게 힘드실 텐데 뭐 배워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 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플레이그라운드 옆에 보면 API가 있는데요. 이 API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내가 어떤 그 그래프를 딱 만들고 나서 API를 누르면 화면상 여기 왼쪽에 보는 것처럼 그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그 제가 로컬에 있는 그 에디터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고 실행하면 물론 파이썬 코드니까 파이썬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임포트해서 쓰는 라이브러리들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코드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문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콘솔 창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API 기반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국어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그 코드로 답변을 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코딩 요런 거는 뭐그 UTF로 좀 바꿔주는 인코딩 처리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산업재해 같은 파일들을 여러 개 다운로드 로컬에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번엔 이 파일, 다음엔 저 파일 이렇게 해서 파일들을 순차적으로 파싱을 하고 그 파싱된 결과를 뭐 DB에다가 넣는다든가 이런 코드를 짜서 이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내 로컬에 있는 LLM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려고 하면 이제 기존에 그냥 LLM을 내가 웹 UI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코드만 조금 배워두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LLM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코드를 조금 더 배워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2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뭐 고2나 이 정도 되면 한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하다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사실 뭐 올라마나 뭐 특정 모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 AI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문제인데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LLM이 뭔가 내가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럴듯하게 답변을 해주게 되는데 그럴듯한 답변이 일관성이 보장되진 않거든요. 항상 얘가 이 부분은 이상하게 말해. 항상 여기는 잘 말해. 그런 게 아니라 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답변이 정말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량 작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 정밀도나 정확도가 나올까? 그건 사실 좀 미지수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 데이터를 이렇게 다 저희가 이제 뭐 DB에 넣기 위해서 파싱을 한다고 하면 테스트를 좀 사전에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느냐 그런 것들을 좀 잘 평가를 해보고 어느 모델이 좋으냐 그리고 추출이 잘 되는 속성은 무엇이고 잘 안 되는 속성은 무엇이고 그런 걸 좀 평가를 한 다음에 산업재해 쪽에 파싱할 때 좀 더 쓴다고 하면 괜찮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막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 잘못된 걸 찾아내는 일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걸 적응하려고 하면은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LLM에 대한 그 올라마 기반으로 LLM 쓰는 건 사실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제 기술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그 코드를 가지고 뭔가 시빅 해킹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뭔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들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LLM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 보편적인 기술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이제 어디에 쓸까? 어디에 쓰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시빅 해킹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완성도 있는 결과로서 실현될까?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본 건데, 일단 UX, UI 쪽에서 기존에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그 뭐 타이핑을 한다든가 터치를 한다든가
이런 입력을 이제 자연어로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사전 다 설정을 해놓고 쫙 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처리돼가는 결과를 보면서 아 답은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 처리에 관한 과정 그런 것들도 뭐 시빅 해킹 하는 프로젝트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이벤트 기반 혹은 사용자의 선택 기반으로 진행되던 그런 그 프로세스들을 이제 그 언어로서 혹은 또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지금 뭐 LLM이 너무 빨리 지금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빨리 발전하면서 또 너무 이렇게 보편화되고 널리 쓰이고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 또 막 못지않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되게 대단하다 막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쓰지 하면서 이미 예견된 뭐 직장의 문제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문제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뭐 AI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충분히 저희가 이제 그 공론화해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만 되고 있는 거죠. 막 하면서 막 지금 막 가고 있는 상태라서 브레이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아니면 브레이크를 못 잡으면 빨리 대응이라도 이제 발 맞춰서 이렇게 좀 해나가든지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 얼마 전에 구글에서 이제 아 우리 탄소 중립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하냐? 사실 자기들도 이 정도 알았을 텐데 그렇게 막 AI 많이 쓴다고 하면 알았을 텐데 왜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을 하기 위한 그뭐 밑밥을 좀 까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사실 우리 같은 시빅 해커들뿐만 아니라 시빅 해킹 안 하는 개발자들도 같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제 코딩도 AI가 해주니까 개발자들도 사실 필요 없는 세상이 금방 올 것 같거든요. 뭐 내년, 올해 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우리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AI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던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터미네이터처럼 AI가 자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이런 걸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 그쪽에서 난 전쟁에 대한 걸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잠깐 봤는데 거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AI가 자각을 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쁜 짓을 AI한테 시키는 게 그게 지금 이미 다가온 위험인 거예요. 실현된 발생하고 있는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AI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나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게 되는 그런 문제도 좀 많이 생기고 있대요. 그래서 아 그건 AI가 판단한 거지 내가 판단한 게 아니야 하면서 되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너무 쉽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고 사람이 뭔가 벌턴을 누리고 한다고 하면은 양심이 있고 사람의 어떤 그 인간성 때문에 참아 못할 것들을 AI한테 떠넘겨버리고 자기가 이제 안 보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AI가 자각을 해서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이 AI를 통해서 우리 속에 숨어있던 그 악마가 나타나는 거 아닐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라마뿐만 아니라 이제 LLM이 이제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불과 며칠 전에 그 라마 3.1이 라마 3보다 훨씬 좋아. 뭐 GPT-4보다 더 좋아. 뭐 클로드보다 더 좋아. 하면서 라마 3.1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올라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라마가 예전에는 최신 모델을 반영 못하는 게 조금 딜레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오는 즉시 거의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마를 쓰면 최신 모델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만큼 빨리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떤 LLM을 되게 많이 깊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LLM 기반으로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게 이제 어떤 뭐 우리의 목표고 그렇다고 하면은 올라마를 통해서 충분히 그 서비스들을 잘 쓸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같은 씹해커들은 그 LLM 만들 것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LM을 잘 쓸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최신 모델이 나왔으면 어떤 특성이 있다. 요 모델 쓰면은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그 올라마를 통해서 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 밑바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요 기사가 나온 게 7월 24일이니까 불과 며칠 안 됐거든요. 나왔다고 하자마자 바로 이제 올라마에다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또 나온 게 이제 라마 3.1이 나오자마자 그걸 능가하는 게 또 나왔다. 이렇게 계속 막 규모가 커지면서 성능이 좋은 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뒤에는 뭐냐.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기사를 통해서 접했겠지만 계속 키워나갈 게 아니라 좀 작고 똘똘한 거, 에너지 적게 쓰고 GPU 적게 쓰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만 똘똘하게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니즈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용을 유지가 이런 것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니즈도 실제로 많이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GPU 하나만 쓸 수 있는 그런 GPU 하나 쓰면서 뭐 이런 기능하는 모델, 이렇게 실제로 고객들의 더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GPU 하나 쓰면서 요 레그를 돌릴 수 있는 뭐 모델 서비스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 외국 거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한글에 대한 성능이 영어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사실 한글 데이터가 학습할 만큼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고, 그러자고 하면은 한글이 아닌 데이터 중에서는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이익을 대변해주는 그런 자료가 사실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AI가 뭔가 답변해 주는 게 되게 이제 신뢰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안에 된다고 하면 우리의 의견은 반영해 줄 데이터가 적은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게 하려면은 한글을 자료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어떤 뭐 주장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독도 문제도 잠깐 물어봤는데 그 라마 3에다가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물어보면 이제 그 일본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사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학습하는 자료로서 충분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사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줄 사람들이 뭐 일본 사람도 아닐 테고 미국 사람들 뭐 외국 사람들도 아닐 테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줘야 우리가 쓰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LLM 어떻게 뭐 시빅 해킹해서 딱 붙였는데 누가 거기다가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그 독도는 뭐 이런 데이터를 팍 나와버리면 그 일본하고 분쟁 지역입니다 라고 나와버리면 되게 저희가 좋은 뜻으로 만든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치명적인 그 결함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LLM을 쓸 때는. 그래서 LLM이 내가 시킬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지 않은 일에서도 뭔가 이상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좀 써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저희가 좀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 캐스팅할 때. 이제 대충 발표는 좀 마무리 지을 텐데요. 그 지금 LLM 요거 이제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에서 잠깐 따온 건데 그 위에 유트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이게 뭐 멀리 바라본다. 뭐 이런 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지금 이제 LLM뿐만 아니라 되게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고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많이 돌아가고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올라탈 수 있는 거인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서 내가 거인이 돼서 어떤 시빅 해킹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거인 위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내가 거인을 능가하는 개인이 되거나 뭔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지는 사실 좀 정답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인들이 많다는 거를 잘 인지하고 자각을 하고 우리가 뭐 개인적인 캐리어뿐만 아니라 시빅 해킹도 좀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떤 거인을 깨워서 혹은 만들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요거를 잘 고민을 해야 저희가 시빅 해킹도 잘하고 개인의 캐리어도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